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개인과 국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복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소유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빈부의 차이가 아니고 소유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근동에서, 욥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죠. 인류의 문명은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 속에서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행동이 선택이 이룩한 성과라고 착각하죠. 과학이 발전하여 가상 공간에서 꿈을 펼치는 메타버스나 궁금한 것을 물으면 즉시 대답하는 챗 GPT가 등장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60년사를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인해 발전된 산업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혹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더라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이러한 주장자들은 다 호강에 바쳐서 요강을 깨뜨린다는 그 엉터리 학자들이, 엉터리 노동운동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북한이나 필리핀에 크게 뒤졌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61년 만에 441배나 증가하였죠.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1961년에 82달러였던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은 2023년에 36,190, 61년 동안 400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82달러일 때 북한은 40달러, 필리핀은 800달러의 국민 1인당 소득이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수출은 1956년에 24,595달러였으나 2023년에 6억 22만 824달러로 67년간에 25,705배나 증가한 것이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통제 경제냐 자본주의 시장 경제냐, 이 차이에서 비롯된 국가 시스템의 차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상한 사람들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애 낳고 잘 키워서 잘 기를 수 있다는 북한 시스템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존과 생활의 차이고 또 삶의 질의 차이입니다. 일제로부터 독립한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에 대한 개념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양반들이 독점하였던 땅을 빼앗아서 골고루 나누어 준다는 공산주의자 박헌영을 지지한 국민이 무려 78%나 되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누구도 심지어 김구조차도 상상하지 못하였던 토지개혁, 그리고 자유와 민주를 기본으로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골격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설계한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웃기는 얘기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웃기는 짜장면입니다. 나라님이 적당하게 통제를 해서 얼마씩 나누어주는 배분하는 공산주의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미국의 원조가 없이는 국가 운영 자체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음에도 선진 각국의 국비 장학생을 파견하여 선진 학문과 기술을 배워오도록 했습니다. 누가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설계한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이어받고 이승만 대통령이 선진국에 유학시켜 양성한 인재들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산업 시스템을 설계하는 중책을 맡기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세계를 주름잡는 석유화학, 자동차, 기계, 조선, 전자, 철강, 원자력, 방산, 무기의 8대 산업은 그때 기초를 쌓고 투자하고 촉진하고 밀어준 결과입니다. 잠깐의 부흥은요, 반짝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시너지가 발생하는 부흥은 건전한 시스템이 뒤를 받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발전과 부흥 시스템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치와 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선진국 20개 나라는 모두 자유와 민주,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법치국가임이 시스템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파워 측면에서 앞서 있다는 러시아나 중국은 국민 개개인의 삶은 형편없이 초라한 후진국이며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은 국민의 하루 세끼 밥은커녕 죽도 해결하지 못해 굶어 죽게 방치하면서도 핵무기를 비롯한 살상무기를 개발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권력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국의 입김에 좌우되는 적색분자들에 의해 혼란하며 중국 인민들이 투표에 개입하거나 정책을 간섭하는 집단 행동을 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우리의 국민소득을 앞섰던 북한, 후덕하게 보이는 김일성을 맹목적으로 동경하던 습성이 이념으로 편향 고착되어 아직도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 추앙하면서 주체사상을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이념으로 믿고 선봉대 역할에 충실한 세력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툭 하면 우파 대통령 탄핵하는데 앞장을 서고 자기 아들, 딸, 심지어 손자, 손자들까지 무등 태우고 나와서 시위에 가담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여 다행이긴 하지만 반대 세력의 공격에 언제 넘어갈지 쓰러질지도 모르는 혼돈한 상태입니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개인이 스스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느끼고 지키려고 노력할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세력화해서 지키면요, 반대 세력만 더 강해지고 오히려 더 지키기 어렵게 됩니다. 종교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일제가 만든 해괴망측한 정교 분리 이론에 동조하는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정치는 그릇입니다. 종교는 그릇에 담긴 내용물입니다. 그릇이 오염되거나 깨지면 아무리 좋은 내용물이라도 오물로 변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릇에 담겨야 하는 내용물인 종교는 그릇인 정치 시스템을 향해 안전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호, 불호를 가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검증된 결과입니다. 개인과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원한다면 지금의 풍요를 가져온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와 복지 시스템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법치와 인권,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공격하는 어두운 세력이 실존하고 상당히 강하고 세상도 사회주의에 관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잘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회주의나 배분 경제를 은근히 선호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노력하기 싫은 사람들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회주의로 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이 세상의 사회 악으로 지정되어서 거세되어 버린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복 중의 복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와 복지와 법치 체계를 지키고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나라는 필경 기울고 말 것이라고 역사가들이 얘기를 했고 역사가 증명을 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느끼는 매우 중차대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